3호기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핵심 부품에서 결함이 발생했기 때문인데 적은 양이지만 방사능이 누출됐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를 누가 지원하느냐를 놓고 정부와 교육청이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중단될까 봐 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올 시즌 마지막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주력 선수들의 이탈이 예고된 가운데 내년 시즌 전망도 불투명합니다. 담양군수 선거 후보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 후보는 다른 후보를 매수하려고 했고 다른 후보는 이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가 기소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장BC 뉴스데스크입니다. 한빛원전 3호기가 오늘 새벽 갑자기 가동을 멈췄습니다. 핵심 부품인 원자로 증기 발생기에서 결함이 발생했기 때문인데 이 과정에서 방사능 기체 물질이 일부이긴 하지만 원자로 외부로 유출됐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원자로 제어가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만일의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큰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첫 소식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빛원전 3호기가 오늘 새벽 2시쯤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원자로 냉각수의 방사능 물질 농도가 높아지는 등의 이상 징후가 발견돼 원전 가동을 멈추려고 하다가 생긴 일입니다. 한빛원전 측은 이상이 발견된 3호기를 어젯밤 11시부터 7시간 동안에 걸쳐 천천히 정지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해서 원전 3호기는 새벽 2시에 갑자기 정지됐습니다. 당초 멈추려고 했던 것보다 4시간 일찍 스스로 작동을 멈춘 원인에 대해 원전 측은 뚜렷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멈춰놓고 보니 방사능 기체 물질 일부가 원자로 밖으로 배출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원자로에서 가열시킨 1차 냉각수를 이용해 2차 냉각수를 증기로 만드는 과정에서 방사능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1차 냉각수가 증기 발생기에서 샜고 이 중 일부 기체가 원자로 밖으로 유출된 겁니다. 원전 측은 적은 양이어서 문제는 없다고 하고 있지만 방사능 물질 유출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원자로가 예정보다 일찍 멈췄다는 사실입니다. 원전 제어가 마음대로 안 됐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안전계통에 MSSV라는 계통이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증기가 환경으로 나가는 덤프를 해버려요. 환경으로 이렇게 배출이 됩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이런 상황은 모면했다는 게 참 저는. 지난 95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한빛원전 3호기는 2012년 원자로 제어봉 안내관에서 균열이 발생해 6개월가량 가동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원전 측은 당초 26일로 예정된 계획 예방 정비를 앞당겨 원자로 제어가 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집중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보육료 지원 예산을 누가 부담하느냐를 놓고 교육부와 전국의 교육청이 맞서고 있습니다. 세수 부족이 근본 원인인데 그동안 혜택을 누려온 학부모들은 내년에는 어떻게 된다는 건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윤구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부모들이 요즘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최대 29만 원씩 지원되던 보육료가 내년부터는 끊기는 것 아니냐는 걱정입니다. 걱정이시겠죠. 정말 안 되는 거 아닌가? 안 되면 우리가 빨리 유치원 쪽을 알아봐야 되나? 발단은 전국의 시도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나서면서부터입니다. 어려워도 올해까지는 교육청이 어린이집 보육 예산을 지원했지만 당장 교직원 월급 주기도 빠듯한 살림에 더 이상은 부담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원하고 지도하는 게 아닌 복지부와 지자체에서 지도 지원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감당하기 어렵다, 못하겠다 그런 것이죠. 정부는 사정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다른 데 쓸 돈을 줄이면 된다며 시도교육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민간 어린이집 원장들은 12월 이전에 예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집단으로 휴원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무상보육 확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이 약속을 지키려면 내년에 최소한 2조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증세 없는 복지라는 약속과 충돌하면서 세수 감소에 따른 재원 부족이 현실화하고 있고 그 사이에서 부모들만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유기홍 의원은 누리과정 어린이집에 국고를 지원하기로 했던 교육부가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의원은 지난 6월 교육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안에는 국정과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누리과정 어린이집에 반드시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놓고 지난 15일에는 교육부 장관이 나서 지방재정으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며 입장을 180도 바꿨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는 기아와 한화의 최종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가을 야구에 초대받지 못한 기아는 오늘 경기를 끝으로 다음 시즌을 준비하게 됩니다. 정지성 스포츠캐스터가 올 시즌을 정리하고 내년 시즌을 전망하겠습니다. 될 듯 말 듯 힘들었던 올 시즌. 마운드는 시즌 내내 흔들렸고 선수들의 부상 릴레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즌 중반 가을 야구가 손에 잡히는 듯 했지만 최종적으로 받아든 성적표는 8위. 3년 연속 포스트 시즌 진출 실패에 선수들도 팬들도 씁쓸합니다. 내년을 잘 준비해야 된다라는 뭐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좀 변화도 필요한 것 같고 많이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어둡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올 시즌 16승을 올리며 혼자 마운드를 떠받들다시피 한 양현종 선수가 해외 진출을 준비 중이고 내야의 핵인 안치홍, 김선빈 선수는 군입대를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핵심 선수들의 이탈이 예고된 가운데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것도 고민입니다. 기아도 지금 이제 한평에서 어린 선수들이 예를 들어 좀 크고 좋은 선수를 스카우트 해오고 이러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선수 자원이 좀 이렇게 경쟁 체제로 가면서 좋은 선수가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도 강한울, 박찬호 등 신인 야수들이 가능성을 보였고 시즌 후반 마무리 투수로 낙점된 심동섭 등 젊은 투수들은 타이거즈의 미래가 어둡지만은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 한기주, 곽정철 등 부상 선수들이 내년 복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했던 선수들이고 팀이 좀 강했던 팀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잘하리라고 봅니다. 내년 시즌은. 새 야구장이 무색했던 올 시즌. 대대적인 팀 재정비를 통해 내년에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길 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지성입니다. 오늘 광주 지역은 올 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하면서 일교차가 무려 16도나 났습니다. 큰 일교차는 가을 열매가 맛있게 익는 데 도움이 되지만 아침 기온이 너무 떨어지면 오히려 악영향을 미친다는데요. 자세한 소식 강예슬 기상캐스터입니다. 파란 하늘에 탐스러운 주홍색 단감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요새 10도 이상의 일교차 큰 날씨가 계속되면서 감의 때깔과 당도는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 기온이 나날이 낮아지면서 냉해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아침은 나주 1.4도, 곡성 2.3도, 담양 2.5도, 광주 6.1도 등 올가을 최저 기온을 기록하며 마치 11월 말 같은 차가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농가에서는 갑자기 차가워진 아침 공기에 방산팬을 미리 가동해보는 등 냉해 피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한 10일경에 내리다가 이 근래 온난화가 된 후로 10월 25일에서 28일 사이에도 오고 그럽니다. 방산팬이라는 기구로 설치해가지고 찬 공기를 밖으로 밀어내고 그래서 온도를 한 2, 3도 올리는 그런 기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올해 추위가 예년보다 일찍 올 것으로 전망하면서 농작물 서리 피해가 없도록 예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주말과 휴일 나들이 시에도 아침 추위와 일교차를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다행히 다음 주부터는 아침 기온이 평년 수준 이상으로 올라서겠고 일교차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강예슬입니다. 공급 과잉 속에 배추값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추 한 포기의 도매 가격은 1,300원 선, 평년의 2,200원보다 40%가 낮은 상태로 배추 재배 면적 증가에 따라 최대 18만 6천 톤의 과잉 물량이 출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을 배추 주산지 해남에서는 밭대기 거래가 뚝 끊겨 30%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며 한파 등 향후 기상 상황에 따른 작황이 가격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한편 정부는 다음 달 말까지 배추 10만 톤을 단계적으로 산지 폐기할 계획입니다. 담양군수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매수하려고 하고 또 이를 역이용한 후보들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후보 사퇴를 통한 단일화를 조건으로 인사와 선거비용 보전을 제의한 혐의로 기소된 유모 씨와 이 대화 내용을 녹음해 유 씨의 사퇴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담양군수 선거에 출마했던 유 씨와 김 씨는 선거 전 여론조사에서 최형식 군수에 이어 2위와 3위를 기록했었습니다. 광주 MBC가 창사 50주년을 맞이해 준비한 희망 대토론.
이번 주에 방송되는 제3부에서는 세계 경제 대국으로 떠오른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해법을 지역방송 최초로 중국 항주 현지에서 찾아봤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중국 서호. 아름다운 호숫가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토론 세트를 설치하는 작업이 분주합니다. 광주 MBC가 창사 50주년을 맞아 준비한 희망 대토론 세트입니다. 이곳 서호 옆에 마련된 특별 무대에서는 중국인 스텝 3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역방송 사상 최초로 해외에서 토론이 녹화됐습니다. 중국 절강TV에서 중계차와 기술 스텝, 카메라 등 녹화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지원했고 광주 MBC에서는 PD와 기술 스텝 등을 파견해 중국 현지 스텝들과 협업을 통해 프로그램을 녹화했습니다. 我希望能有这个机会向韩国电视台多学习学习，我非常荣幸。 지역방송 사상 최초로 진행된 해외 녹화를 통해 광주 MBC의 제작 능력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같이 도와줘서 너무 고마웠고 또 같이 앞으로도 얼마든지 같이 지역 방송사끼리 같이 일을 할 수 있겠구나. 다양한 중국 현지 전문가들이 참여해 광주 전남의 미래 전략을 찾아보는 희망 대토론. 이번 주 일요일 오전에 방송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2014 문화의 달 행사가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과 광주 도심 일대에서 시작됐습니다. 5.18 민주광장에서는 오늘 저녁 문화의 달 전야제 행사와 함께 아시아의 생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광장 문화제가 시작됐고 내일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 아시아문화광장에서 개막 행사가 열립니다. 대인예술시장과 푸른길 공원 등 도심 문화공간에서도 예술장터와 공연 프로그램이 오는 19일까지 진행됩니다. 장성 요양병원 화재 당시 환자를 구하려다 숨진 간호조무사 53살 김귀남 씨가 보건복지부 심의에서 의사자로 인정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28일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소화기와 소화전을 이용해 불을 끄려다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졌습니다. 의사자로 인정되면 유족에게 보상금이 지급되고 의료급여와 취업보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 구례군 토지면의 한 중학교 앞 도로에서 관광버스와 지하수 공사용 시축이 차량이 충돌해 버스 승객 2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도로에 진입하던 시축이 차량 운전자 42살 서모 씨가 관광버스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게 아닌가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